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3,800만 원 수익 중이며 올해 새로 투자를 시작한 오른쪽의 ISA 계좌는 곧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웅줍하고 있는 미국 직투 두 번째 계좌도 4일 연속 상승으로 양전했으며 환차익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해주며 5,9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하락에 열심히 웅줍한 제 두 번째 웅줍 계좌도 오랜만에 공개합니다. 두 번째 웅줍 계좌 투자금을 이번 하락으로 약 7,5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계좌 상황이며 멤버십 분들 중 리밸런싱 절세법 영상 이거 못 보신 분들께서는 현재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1억 조금 넘게 매수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해 2억 정도 더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매수할지는 상황 보고 결정할 것이고 모든 것은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슬슬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 주었는데 슬슬 뭔가 매수세가 약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현재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벌써 취임 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의 주가 추이를 보면 밑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번 트럼프 2기는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주가 추이에서 1973년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닉슨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의 두 번째 증시 출발입니다. 그렇게 현재 고꾸라졌다가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데요. 현재 4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2023년 조정장에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 이 선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위에 올라있을 땐 지지를 받지만 이 선 밑에서 올라갈 땐 저항을 받게 됩니다. 지금 딱 여기에 부딪혔는데 시기적으로 잠시 눌림을 받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현 시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쌍바닥을 형성해주는 일명 W 패턴 시나리오입니다. 1998년과 지금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2018년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8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마지막 개미털기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고 2018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1년 정도 박스권 횡보장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언제든지 증시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언제든지 경기 침체 우려에 포커싱이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다시 하락 전환할 수 있고 관세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은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올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으로 보이죠. 또한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 이때 파월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매파적으로 말하느냐 또는 고용이 냉각되거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비둘기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P 500 EPS 전망치 감소 속도를 보면 갑자기 엄청 고개를 떨군 그래프가 보이죠? 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급 감소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어제 텍사스 제조업 지수를 보면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최악으로 급락하는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쌍바닥이나 횡보장과 같은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오즐 응줍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과 제목 내용입니다. 테슬라 내부자 매수가 나왔습니다. 4월 24일에 매수를 했으며 약 100만 달러 정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이며 테슬라 이사로 알려진 인물이죠. 전 내부자 매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금적인 문제나 사용해야 할 상황에 따라 매도는 고점 여부와 관계가 크게 없다고 보지만 전 내부자 매수는 중요하게 봅니다. 매도는 정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매수는 우리 회사 주가가 싸졌을 때 또는 우리 회사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을 때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을 때 보통 이럴 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죠. 바로 주가가 지금보다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도 미국 지수를 따라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3중 바닥을 형성해주며 200달러 조금 위에가 매우 중요한 저항 가격대라는 게 보일 겁니다. 즉 차트적으로는 지금 꽤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죠? 여기에 지금 200일 이평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 줄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매수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내부자 매수 소식에도 전 그럼에도 당분간 테슬라 개별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더 오르더라도 제 종목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일단 첫 번째, 테슬라 기업 실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지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실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성장주인데 성장이 멈춘 상황이죠. 자율주행이든 로보택시든 휴머노이드든 뭐든 제대로 하나 출시가 되어서 좀 더 제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요 폭발로 다시 실적 성장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의 주가가 4, 5년째 박스권이며 제자리 걸음인데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비해 현저히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구글이나 엔비디아, 저는 이런 종목들이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 매수할 생각은 없고 지금은 나스닥에 집중 매수할 생각이며 나스닥으로 모두 간접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2021년 고점에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2021년 고점에 더 오를 것 같아서 몰빵 매수를 했다면 또는 2022년 고점에 더 오를 것 같아서 몰빵 매수를 했다면 사실상 4년 장기 투자자 손실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플러스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 구간 동안 장기 투자자 심정을 살펴보면 4년 동안 테슬라를 보유한 장기 투자자이십니다. 2020년 7월부터 투자한 테슬라인데 2024년 9월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4년 동안 장기 투자를 진행하셨는데 약 4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매도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으로 워렌 버핏처럼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 1000명 중 1명이 아니라 10,000명 중 1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통찰력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장기 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종목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고수라서 다르다고요? 제2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1월이었나요?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폭락하자 진짜 놀라운 기회다. 시장이 준 역대급 기회다. 라면서 3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를 매수한 시점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 매수했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는 또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빌 에크먼이 매수한 시점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더 빠졌죠. 이때 저도 넷플릭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넷플릭스를 안 보기 때문에 특히 넷플릭스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고 페이스북도 사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통찰력으로 말이죠. 그렇게 빌 에크먼도 나의 잘못된 투자 결정이었다 라면서 결국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가를 쭉 펼쳐보면 빌 에크먼은 사실 정말 좋은 투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개별 종목은 확신이 미국 지수만큼 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이 저점에 매도하게 된 후 무려 넷플릭스 주가는 약 플러스 600%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즉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종목은 단연코 미국 지수 추종 ETF입니다. 넷플릭스가 떨어져도 엔비디아가 폭등해서 상승시켜주고 테슬라가 4년째 박스권 기어다녀도 넷플릭스와 메타, 다른 기업들이 그 이상 증시를 이끌고 상승시켜줍니다. 즉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난 너네들과는 다르다. 나는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으로 개별 종목 수익을 내야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는 미래에 확실히 오르는 자산을 골라 시간을 활용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작업입니다. 확실한 것이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가장 우상향 확률이 높은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쿠바 미사일, 베트남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블랙먼데이, 걸프 전쟁, 소련 붕괴, 닷컴 버블과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리먼 브라더스 사태, 브렉시트 사태, 코로나 사태 등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올라가는 가장 확률 높은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찰력으로 승부를 보지 마시고 인내심으로 승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에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심으로 승부를 보면서 남들보다 더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남들보다 자산도 우상향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게 전 자산을 우상향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1억 조금 넘게 매수했고요. 전 대다수들과 격차를 더 벌려나갈 겁니다. 투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뒤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지금 선택에 대한 그때 결과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10년 뒤 부자로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10년 뒤 그 결과가 찾아옵니다. 저와 함께 우상향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